자기 물건은 정말 소중하죠. 근데 자기 물건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중견 선박업체 대표는요. 저기 바다 건너에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애물단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이고. 4,000톤급 원양 어선이 바로 그 사장 대표의 그 애물단지였습니다. 어허. 지금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네. 뭐 물을 곳곳에 뿌려보지만 네. 쉽게 진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불이 굉장히 크게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선박 내부에서도 이렇게 검게 그을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보이시죠? 이렇게 아하. 검게 그을릴 정도로 어우. 화재가 당시에 되게 심했습니다. 불이 크게 났네요. 이때가 아하. 2016년인데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멀리 저기 아프리카 남아공 네. 케이프타운에 있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 선박은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아, 천만 다행이긴 해요. 네. 배 규모도 상당히 큰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러면 저 보기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배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저 화재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다행히 뭐 보험금을 받았겠네요. 그러면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밀하게 이 보험 사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요. 외국에 갖다 세워놓고 외국에서 불을 지른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보험금 신청은 이제 국내에 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보험사가 그 화재가 이 방화인지 실화인지 구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 화재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는 판단할 수밖에 아하, 없거든요. 네.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경찰 당국의 입장에서는요. 잠시 항구만 빌려줬지 그 뭐 따지고 보면 남의 나라 남의 배거든요. 아. 그렇게 그 정밀하게 방화인지 실화인지 수사를 안 합니다. 네,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린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다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보험 금액, 납입 금액을 막 올리니까 네. 의심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건 뭐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보험 사기 방화입니다. 네. 예. 저 배가요, 어느 정도냐면 4,000톤급이래요. 감이 안 오시죠? 굉장히 큰 건데. 이 배를 옆에서 보면 가로 길이 나오잖아요. 이게 총 길이 100m랍니다. 100m.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원양어선입니다. 그런데 저 화재로 보험금을, 무려 67억 원을 받아갔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보험 사기를 쳐서 받아낸 금액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이 배를 싣고 사고. 네. 근데 이제 원양어선이라면 물고기도 잘 잡고 그래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매년 적자가 6억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든 이거를 그 화재로 가정을 해서 실화로 가정해서 보험금을 타내서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 대표하고 이 업체 전 대표하고 아하. 이 업체 대표의 고향 친구 3명이 모의를 한 거예요. 짠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네. 불을 내는 거죠, 일단. 불을 내는데 방화인 척하지 않고 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2016년 9월에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가 가로로 100m, 폭이 16m, 높이가 10m 정도 되니까 안 타요. 잘.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실패. 두 번째 할 때 누군가 거기서 불을 내고 나오면 이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치밀하게 이제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촛불을 네. 초를 3개를 이렇게 딱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네.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죠. 네. 그 밑에 인화물질을 깔아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두 군데를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나와서 네. 다른 데로 가 있고 네. 5시간 후에 불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불을 낸 사람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라고 하죠. 알리바이. 그 알리바이까지 치밀하게 마련을 해놓고 네. 자기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비행기 안에 있었으니까 내가 불 낸 사람은 최소한 아닐 거야.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한 그 기법 있잖아요. 수법. 네. 이거 방송에서 뭐 이 수법 자세히 얘기하면 안 좋은 건데요. 네네. 여하튼 어떤 그 인화물질이 묻어있는 그 소재를 갖다 놓고 양축 키고 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전형적인 이 보험 사기 방화 기법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남아프리카 그렇죠. 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어느 항에 세워놓고 이런 짓을 했으면 경찰이 바로 적발했을 거예요. 아하. 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 쓰면서 거기다 갖다 놔서 그런 거죠. 수사 기법의 차이, 수사 기법이 좀 허술한 남아공을
선택한 게 이게 나중에 적발이 좀 나중에 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그래도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밝혀낸 우리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자가 화재 시각에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초 3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양초가 다 타들어간 5시간 후에 불이 나게 하였습니다. 화재 조사원은 선원들로 하여금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서를 허위 작성케 하였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머리를 쥐어짰어요. 쥐어짜냈어요. 뭔가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당시에 화재 조사 원인을 이 조사하는 사람도 다 자기 알던 사람, 옆에 있던 그 같이 지내던 사람을 통해서 화재 조사를 시켰답니다. 또 이게 이제 손해사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손해사정인이 근데 원래 이 원양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손해사정인으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들어와갖고 짠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사건은 끝날 수 있었어요. 이들 입장에서 67억 뚝딱 챙겨먹고 끝날 수 있었는데 그중에 누군가의 발설에 의해서 이게 검거가 된 거거든요. 어떤 면에는 그 완전 범죄 턱 밑에까지 갔다가 결국 검거가 된 겁니다. 완전 범죄까지 갈 뻔했는데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완전 범죄 이 문턱까지 갔다가 이들 입장이네. 이들 입장에서는 아깝게 이게 탄로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공익제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건데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은 관련자가 여러 명이죠. 이 원양업체 대표, 전 대표, 현 대표의 고향 친구, 그다음에 이 손해사정인, 그 관련된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한테 한두 명 얘기했으면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 이런 범행했으면 이건 금방 나요. 금방 잡히는데. 아까 제가 그 양초 수법은 추리소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워낙 흔하게 알리바이 무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히는데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먹혔던 거고 거기다가 손해사정인이 누전이라고 하니까 끝났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입을 여러 명한테 나눠 가진 그 것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결국 이 내용을 발설해서 이게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여러 명이 알게 되면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단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험금 67억 타내고 나서 이 나중에 막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머리 짜내가지고 67억 타냈어. 돈 벌기 쉬워. 라는 말을 누군간 들었겠죠? 허허, 이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이른바 공익제보자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고합니다. 라고 했고 경찰이 하하 이런 나쁜 놈들 대한민국 경찰은 가만 안 둔다 하고 잡아내게 됐는데 허 소장님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몇 년 사이에는 야 우리 정말 머리 잘 썼다 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입이 문제인데요. 낮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주변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윗사람 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젠간 들통이 난다고. 어디서든 입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들통이 난 범죄. 그런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중재입니다. 보험사가 중재잖아요. 이 사람들 구속됐습니다. 주범들 구속된 상태이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러니까 사람이 있거나 운행하는 그 선박에 불을 저지르는 방화죄도 어마어마하고요. 기본 양형이 2년에서 5년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험사기 특별법이 있거든요. 피해 금액이 67억 원입니다. 이 금액 대부분 회수해가지고 피해 변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형 몇 년은 기본으로 각오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득도 없이 지금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있고요. 여기에 협조한 5명도 현재 불구속으로 입건되어 있어서 어느 빨리 받은 돈이 있으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저 돈이 나 다 쓰고 없어요라고 나온다면 또 이걸 받아낼 방법이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찰이 2년 만에 이 범죄, 완전 범죄로 끝날 이 범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